(2020년 3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참 설명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한심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번에 마침 설명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우리의 생존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립국화에 목을 걸지 말라. 그건 대한민국의 갈 길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정전을 하기 위한 협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립국화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도하 언론은 국제적인 안보동맹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안보조약, 방위조약을 맺지 않는 그런 거다. 그러면서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립국이 되면은 좋을 것 같죠. 세계 골치 아픈 문제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그죠?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죠. 이 벨기에란 나라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벨기에란 나라의 수도에 나토의 본부가 있습니다. 벨기에란 나라를 중립국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중립국 아닙니다. 왜 이 나라가 중립국을 포기했느냐? 원래 이 나라는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중립국이 됐습니다. 벨기에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중립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바로 나치 독일이 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사이로 통과해서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먼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치는 거죠. 그 두 지역이 아르덴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숲이 울창한 산림 지역인데 그쪽으로 독일 기동부대가 침투해서 벨기에를 치고 룩셈부르크를 치고 프랑스를 쳐들어갑니다. 이렇게 아픈 거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베네룩스 3국은 중립을 포기하고 동맹에 참여합니다. 나토에 참여합니다. 나토에 참여하기 전에, 나토가 만들어지기 전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이때 이미 이 세 나라는 미국과 같이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미국이 주도한 유엔에서 유엔군을 결성하겠다고 하면서 각 나라에 파병할 나라는 1개 대대급 이상 부대를 파견해달라 그럽니다. 벨기에는 인구가 적죠. 대대를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1개 소대를 보냅니다. 룩셈부르크도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룩셈부르크도 대대를 보낼 병력이 안 되니까 중대급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벨기에 소대랑 합쳐갖고 두 나라가 한 개 대대를 만들어 참전합니다. 네덜란드는 약간 더 커서 하나의 대대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 주도의 동맹에 가면서 54년도인가 55년도에 나토가 만들어지니까 나토의 회원국이 됐고 지금 벨기에의 수도에는 나토의 본부가 있습니다. 왜 그 나라가 중립을 포기했겠습니까? 1953년 6.25 전쟁을 끝내면서 정전하면서 이 정전체제를 감시하기 위해서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둡니다. 이때 중립국으로 들어온 나라가 서방 쪽에서는 스위스와 스웨덴, 공산진영에서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그 후 55년경에 만들어지는 나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55년도에 만들어지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참여합니다. 그럼 이 나라는 결코 중립국일 수 없죠. 근데 공산국가 중에서 중립국인 나라가 없어요. 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하고 소련은 상호조약으로 무슨 동맹 맺고 있고 뭐 그런 식이죠. 네, 이러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중립국이라고 들어와 있었는데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공산사회가 붕괴되자 우리가 이제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가 수교를 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핑계로 95년도에 쫓아냅니다. 요런 쫓아내기 전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로 쪼개집니다. 그 중립국 지위를 누가 받아야 되느냐? 체코가 받으려고 했는데 북한이 시비를 걸죠. 야, 슬로바키아도 있는데 네 혼자 받아. 다 나가. 그래서 쫓겨나고 폴란드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사실 무력화돼 있죠. 자, 스위스, 스웨덴은 아직 형식상으로 남아있는데 스위스는 전통적인 중립국이죠. 스위스가 중립국이 된 거는요, 알프스 산맥 그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쳐들어가서 먹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요,
나치 독일이 동유럽을 공격할 때는 적당히 나치 독일에 붙었어요.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팔아먹고, 또 반대로 미국이 이탈리아 점령해서 독일 쳐들어갈 때는 미국 비위 맞추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살았습니다. 되게 얄미운 나라인데, 그러나 그걸 굴복시켜봐야 큰 희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냅두고 두는 겁니다. 스웨덴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오스트리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과거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의 선전지, 오스트리아 선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어서 오스트리아 제국이 있다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지면서 1차 대전 때 무너지면서 아주 작은 나라, 우리 남한만한 작은 나라가 됐죠. 이러한 나라가 2차 대전 직전에 독일에 스스로 합병됩니다. 독일의 한 개의 주가 되죠. 그래갖고 독일 사람으로서 2차 대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지죠. 지고 났을 때 연합국들이 오스트리아를 독일에서 떼어내가지고 신탁 통치를 합니다. 독립국가를 세우게 해주는데, 이때 55년쯤에 독립을 하는데 나토하고 바르샤바 조약교가 만들어지니까 너희는 어디에도 가입하지 말고 중립국이 되라 라고 해서 중립국가가 됩니다. 이런 오스트리아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머리를 쓰는가 하면요, 지금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인가에 거기 가게 되면 UN 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UN은 미국 뉴욕에 있지만 또 다른 제2 UN이 오스트리아에 많잖아요. 자기네는 생존할 방법이 군사력은 가질 수가 제한되니까 UN 기구를 막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안 쳐들어오겠지 해서. 그래서 모든 회담이 스위스도 열리기지만 오스트리아에서 더 많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 91년에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유럽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국방력을 갖겠다고 유럽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15땡가를 도입합니다. 근데 이게 뇌물을 받았니 뭐니 문제가 많아 시끄러져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지금 오스트리아는요,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국경을 맞댄 나라가 독일, 그 다음에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프랑스 6나라, 그 다음에 스위스 7나라인데 스위스 빼면 나머지가 전부 다 나토 회원국입니다. 자기는 침략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필요 없다고 인도네시아 팔려고 하다가 요즘 조용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랑 같이 KF-21 보라매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고 돈을 대다가 중간에 안 되고 멈춰있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로부터 그걸 사서 그냥 넘어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해서 조용해진 상태입니다. 네. 오스트리아는 뒤늦게 한번 자기도 국방력 가져보려고 하다가 시끄러우니까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오스트리아는요, 그 나라는 당연히 해군이 없고 공군이라고 이제 아까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가진 세력이 있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공군도 없고요. 공군 통합해서 육군의 항공대로 있습니다. 전체 병력 육군이 2만 정도밖에 안 되고 오스트리아 경찰보다도 적습니다.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무력은 가질 수 있지만 공격무기는 못 갖고 중립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독일은 전범국이지만은 냉전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한때는 30몇 만의, 50몇 만의 군대를 가졌다가 통일까지 하게 되고, 지금은 30만 정도의 20만인가 군대까지 갖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동맹이 없는 나라는 그 순간의 위기를 넘기는 순간에 좋지만 지나고 나면 점점 국가로서의 조건이 상실돼 간다는 얘기입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요, 핀란드도 그렇고 2차 대전 때 중립을 선언하면서, 노르웨이는 덜했는데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 독일이 협력하고 독일이 빠져나갔을 때는 미국이 협력했습니다. 스위스처럼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그 나라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벨이 도네이션했던 노벨상을 세계적으로 키웁니다. 그 노벨상을 키워서 우리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나갔고, 초기에 올림픽도 유치합니다. 핀란드도 그렇고 스톡홀름 올림픽,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 하면서 우린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립국이니까 파병을 못하고 의료지원단을 보냄으로 해서 미국에 이렇게 비위를 맞추면서 생존을 모색한 나라죠. 제가 중립국을 설명하고 이유는 뭔가 하면, 중립국가들이 그때는 전쟁을 안 나가지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가적 지위가 매우 곤란해서 생존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무장을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스웨덴은 그래도 무장 중립국이라서 스스로
그리펜이란 전투기도 만들지만은 이 그리펜 전투기가 크게 팔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 핵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남북이 통일되면 중립국가로 가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중립국가로 저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중립국가로 만들자는 안을 제시했죠. 우크라이나도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그러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크림반도에 있는 거하고 돈바스 지역 돌려줘. 여기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중립국가로 있는 거는 종속국가, 조공국가로 있으라는 얘기죠. 이미 핀란드가 소련한테 굴복해서 중립국가로 어정쩡하게 있고 벨라루스는 러시아한테 국가연합 흡수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종속국으로 중립국으로 있으면 러시아는 주변 국가들을 딱 이렇게 완충국으로 가지면서 자기는 안전할 수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중립국가가 되면 누가 좋아하느냐? 일본하고 중국, 특히 중국이 좋아합니다. 중국이 좋아합니다. 중국은 공산국가가 그대로 가면서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유리해지죠. 지금 우리는 6.25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이 우리랑 동맹을 하나요? 안 하죠. 우리는 우크라이나 같은 존재였는데 이거를 확 바꿔서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존재로 바꾸는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 변형이 온 거고 군사력 세계 5위, 뭐 경제력은 세계 G10 뭐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발전해 온 거를 북핵을 없애고 남북이 통일되면 중립국가로 가겠다.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통일되면 중국은 통일 대한민국은 군사력을 뭐 20만 방 가져라 이렇게 시비를 걸 겁니다. 예. 뭐 완전 그 주장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 중국 너희도 줄여. 너희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하니까 너희가 얼마면 우리는 얼마를 가질게. 이렇게 협상하면서 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의미 있는 국가가 되지 아니면 우리는 통일을 이뤘지만 다시 찌그러지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보면서 중립국에 대한 미련을 가지신 분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깨십시오. 깨시고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도 부수는 것도 저건 동맹으로 부수는 거지 동맹 없이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하고 난 다음에도 우린 동맹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미국이 동맹의 정답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